그래서 때가 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가 왔다. 국민 각성이 되었다. 때가 온 것은 국민이 이제 알게 되었다는 뜻이죠. 국민 각성, 국민들이 종북 세력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래서 한때 10%이던 지지율이 요새 조사하면 1%로 낮아졌다. 1% 낮아졌다. 보통 국민들이 정치에 별 관심 없는 국민들도 이석기 사건을 통해서 종북 세력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알게 되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무리를 해야 될 사람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국정원, 검찰, 군대 이런 공무원 조직이죠. 또 우리 애국단체죠. 이런 여러 조직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이 종북 좌익 세력을 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장내는 데 있어서 때가 왔다. 때가 왔다는 생각입니다. 때가 왔어요. 때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뭐 천시다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잘 쓰는 말 천시다. 천시가 좋다. 이 동양에서는 하늘 천자를 아주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천심이다 뭐 이러죠. 민심이다 이러는데 가만 보면은 하늘천이 민심을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역사를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세를 뜻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입니다. 민심이죠. 여론, 민심의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한겨레 신문의 인터넷판에 들어갑니다. 한겨레 신문 인터넷판에는 아마도 한겨레에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로 추정이 되죠. 거기 들어가서 요새 이석기 사건, 최동욱 사건 이런 걸 보면은 좌파 편을 드는 기사를 올리면은 그 욕하는 댓글이 많이 붙습니다. 바로 한겨레 신문의 인터넷판에서 그런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북 좌파 진영 안에서도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난 금요일자 조선일보에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존재를 숨겼다 하는 기사가 일면에 나왔습니다. 그 기사는 다른 기사와 달리 숨겼다는 의혹이 있다. 숨겼다는 설이 있다. 숨겼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숨겼다는 폭로가 있다.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썼습니다.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보통 이렇게 쓴 기사는 아주 드뭅니다. 사실이라고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그렇게 쓴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조금 여유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단정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그 신문사에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검찰에서의 반응은 검찰총장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변인 등 검찰 대검찰청 간부들 입을 통해서 사실 무근이다. 제일 처음에 모른다 했다가 그런 사실 없다 했다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의 기사는 그렇게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부정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요. 그 조선일보 기사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언제부터 어떤 여인과 처음에는 Y라고 했는데 Y 여인과 사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관계가 계속이 되고 혼외자는 8월 30일 날 비행기를 타고 국민학교 학생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그 이사한 돈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그 다음에 그 아이가 다니는 그
그 초등학교 학적부에 아버지가 최동욱으로 적혀 있다.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이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걸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성격이 아니죠.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야 되죠. 요거는 사실이 아니고 요거는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이 아니다. 그것도 본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자꾸 그 부하들을 시켜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의혹이 정폭이 됐어요. 그 대응하는 게 오히려 의혹을 정폭시켰습니다. 그죠? 정폭시켰어요. 만약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이 나와서 직접 기자회견을 하면서 책상을 쳐가면서 고통을 치고 해야 될 텐데, 왜 뒤에 숨어서, 그리고 개인 무슨 비서도 아니고 검찰의 간부를 시켜서 자기 사생활 관계에 대한 해명을 대신하도록 하느냐. 이것은 공과 사가 맞지 않는다. 검찰이란 공조직을 이용하면 안 된다. 개인 변호사를 데려야 된다. 대변인이, 지금 대검찰청 대변인이 검찰총장 대변인이지 개인 최동욱의 사생활 대변인은 아니에요.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걸 가지고 왜 회의를 합니까? 아니, 자기 개인의 어떤 여자 문제 가지고 왜 검찰 간부들이 왜 회의를 합니까? 그런 일을 하니까 더 의혹을 정복시켰는데, 또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문제 임무순 여인한테 조선일보에 편지 쓰고 저기 한겨레신문에 편지를 거의 동시에 보냈어요. 사회부장 앞으로. 이 편지가 그 의혹을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더 키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의 결정적으로 키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이 편지가 너무나 잘 쓴 편지예요. 오늘 제 친구 검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하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이야기가, 자기 그 편지를 봤는데 이거는 최소한 10년 이상 근무한 검사가 쓰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법리적으로, 문법적으로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썼는지도 앞으로 사실 밝혀내야 됩니다. 뭐 본인이 썼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편지 내용이 보면 그동안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 것을 거의 다 사실인 것처럼 확인을 해버렸습니다. 즉, 최 검사하고 부산에서 뭐 알고 지내고 서울로 올라왔고 하는데, 어디서 또 자기 아들 이름을 최뭐뭐라고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처럼 되라고 이름을 도용을 했다. 근데 사실은 생부는 다른 채시다. 이렇게 되죠. 누가 또 이런 계산을 했어요. 생부가 채시고, 이런 최동욱 씨 같은 경우는 의부라고 할 수 있겠죠. 의부도 채시 확률이 얼마냐. 여기 채시 계시면 좀 미안합니다만, 채시가 우리나라에서 10만 명이죠. 10만 명. 10만 명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500분의 1이죠. 그러면 그 확률이 500분의 1 곱하기 500분의 1이면 25만 분의 1이에요. 생부도 채시, 의부도 채시일 확률이 25만 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서 더욱 재밌는 거는 이 여자 편지에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최동욱이라는 이야기를 자기 가족들한테도 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가 취재한 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기자라도 그렇게, 아니, 본인이, 어머니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최동욱이라고 가족까지 이야기하고 학적부에 그렇게 적었으면 기자가 이 아이의 아버지는 최동욱이라고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 뒤에 이 편지가 나가고 나서 이 편지가 사실이라면, 또 최동욱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최동욱이라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가해자는 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자기 내연의 남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아이도 이름을 그렇게 짓고, 또 가족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들어가가지고, 이런 엄청난 기사가 나왔다고 한다면은, 가해자는 임여인이고, 피해자는 최동욱 씨. 그럼 피해자가 뭘 해야 됩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야 되죠. 지금까지 고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의 해명이 부족하다. 고소도 안 한다. 유진자 검사하면 하겠다고만 한다. 이렇게 되면은 법무부가 오랫동안 이 사건을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방치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지난 금요일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감찰. 이것은 대검찰청 안에 감찰과장이라서 감찰부서가 있어요. 그쪽에 맡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하 보고 상관을 조사하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법무부가 감찰하겠다고 딱 나오니까 한 시간 만에 막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표를 왜 내느냐 하는 그 설명이 요지가 이거예요. 거기서도 사실무근이다. 사실무근이면 왜 사표를 내죠? 근데 이유를 가보면 사실무근인데 사표 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논리상 안 맞죠? 사실무근인데 사표를 낸다. 아니, 검찰총장이 사실무근이면 사실무근한 사람을 처벌받도록 해야 될 텐데, 사실무근인데 사표는 딱 짤막해요. 요지는 사실무근이다. 그러나 나는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일부 일부 검사들이 무슨 약간 반발하는, 뭐 전체 검사는 아니고 반발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 1과장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날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가지고 자기는 그만두겠다면서 글을 하나 썼어요. 글을 썼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법무부가 대검 감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이므로 이것은 일종의 월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이 혼외자 문제에 휩싸인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못하는 게 이례적이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도 법무부가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 감찰 1과장이면은 최동욱 총장의 측근 중에 측근이고 아마 엘리트 검사일 겁니다. 엘리트 검사. 그런데 어떤 글을 쓰고 있느냐 한번 읽어보세요.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이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장관을 못난 장관이라고 그래요.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 이게 검사가 쓸 용어입니까? 이게 운동권들 선동문하고 똑같아요. 그것도 공개된 글에 어떻게 직속상권을 향해서 못난 장관이라는 말을 쓰고 모사꾼이라는 말을 쓰고 악마의 길이라는 말을 씁니까? 이 사람은 법률 공부 이전에 인간 수양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전에 국어 공부가 안 된 청년. 이런 사람한테서 수사를 받았다는 게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 검찰 수사 받은 사람들 있으면 한번. 이 수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최동욱 씨가 수사한 사건에서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앞으로 한번 따져봐야 돼요. 안상영 부산시장이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느냐 하는 그 취재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몸도 안 좋은데 겨울에
최동욱 부장이 특수수사 무슨 할 텐데 조사할 게 있다 해가지고 서울로 불러 올렸어요. 수갑을 채워가지고 승용차에 태우고 오면서 화장실에도 못 가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깡통에 오줌을 누게 하고 서울에 데려다 놓고는 구치감에 아침 9시에 데려다 놓고 오후 4시까지 부르지도 않아. 그 다음에 그냥 부산으로 내려보내버렸어요. 검사가 불러놓고 신문 한 받지 않고 그래 돌아와서 그 다음날 자살했습니다. 당시에 조사를 보면 검찰로부터 당한 인간적 모욕 때문에 자살했다. 그것 말고도 하여튼 자살건이 많아요. 어떤 식으로 수사를 했느냐, 피의자를 모욕하면서 수사를 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이거 한번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검찰에는 특수부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엘리트 검사인데 보통 이 부정사건, 정치인 수사를 많이 합니다. 기업인 수사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주 파행적, 인격 모독적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원성의 표적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최동욱 본회장 문제 논란 때문에 이게 다시 자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윤상 대검찰청 감찰 1고장이 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신은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최동욱의 호위 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겠답니다.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전설 속의 영웅이래요. 영웅적인 사람이 이렇게 처진을 합니까? 호위무사가 되겠답니다. 호위무사. 호위무사, 검찰이 한 개인의 호위무사가 되면 됩니까? 이런 거는 주로 무협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면 무슨 패거리 집단의 논리죠. 논리. 검사는 뭐 하는 직업이냐 하는 데 대해서 원점의 생각을, 검사는 국가와 국민의 법익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게 검사예요. 법적 이익, 국가와 국민의 법적 이익. 아무리 존경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위반했다 하면은 수사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최동욱이라는 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 사람을 영웅으로 받들고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한 고위무사가 되겠다. 고위무사, 사무라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사조직이에요. 사조직과 같은 사조직이 많잖아요. 동창회, 뭐 조폭 이것도 사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하던 말을 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무슨 이유가 되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동욱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문제가 된 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한 것 때문이죠. 무리하게. 국정원 댓글 사건을 얼마나 무리하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은 전번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70명이 근무하는 주로 종북 세력과 대결하는 인터넷 여론전을 펼치는 그 부서에서 1년 동안에 쓴 70건의 댓글이 선거에 개입을 했다. 선거에 영향을 줬다. 근데 70건의 댓글을 보니까 대부분 다 저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당이나 종북 세력이 엉뚱한 말하는 걸 반박하는 글인데 이게 선거에 개입했다. 이게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걸고 나중에 보니까 그 수사를 한 사람 중에 핵심 인물이 좌익 단체 후원금을 냈던 사람이더라. 학생 시절에는
좌익 운동권 출신이더라. 이런 자를 어떻게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이미 국민행동본부가 국정혼란의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가라 라고 광고를 한 달 전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 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나기 전에 이 혼외자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해도 이 사람 물러가야 될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게 이번 이 사건이 터지니까 그거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검찰총장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사의를 표명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사표 수리를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자니까. 근데 주말을 지나면서 민주당, 종북 좌파 세력, 한겨레 신문, 조선일보를 제외한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데까지도 막 최동욱을 품들고 조선일보 법무부를 비판하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이건 이렇게 적당히 덮을 게 아니다.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 진상규명을 하려면은 현직에 있도록 해야 된다. 사표를 받아버리면 민간인이 되니까 감찰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또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박근혜 대통령의 결심으로 사표 수리 안 한다. 진상규명 끝까지 한다. 라고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반발하던 검사들이 좀 우습게 됐습니다. 그럼 민주당도 좀 우습게 돼버렸어요. 진상규명하겠다는데. 근데 이상하게 됐습니다, 이제. 진상규명은 무조건 야당이 잘 써먹는 말인데, 이번에는 야당 젊은 검사들은 진상규명이란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일부 검사와 민주당은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부 조선일보는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쪽이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하면 이걸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됩니까? 진상규명을 반대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진상규명을 반대하는 검사가 나온다든지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구도를 딱 만들어버렸어요. 이 박근혜 씨가 누구는 아주 절묘한 수다고 하는데 저는 보니까 절묘한 수가 아니고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원칙대로 하는 거죠. 이건 진상규명을 해야 돼요.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사표 수리 안 하고 진상규명하겠다 했으니까 앞으로 또 흥미진진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흥미진진한 일이. 그래서 이 한국은 정말 재미있는 나라예요. 재미있는 지옥, 재미없는 천국인데 일본은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라는데 사실은 재미있는 지옥은 아니고 지옥이라면 저 시리아 같이 돼야 지옥이죠. 한국은 그나마 이런 싸움이 거의 다 말싸움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과 글을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살벌하진 않아요. 말은 아주 살벌하죠. 말은 그야말로 신사가 해서는 안 될 그런 극단적인 용어를 쓰지만은 총을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칼 들고 총 드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이석기 세력, 종북 좌익 세력들을 방치하면은 저자들이 총을 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자들이 총을 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RO라는 세력은 어떻게 보면 이 잠재적 테러 조직이에요. 테러 조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에서는 항상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점잖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130명 그거 가지고 무슨 걱정할 거 있냐, 별거 아니다 이러는데요. 130명이 별것 아닙니까? 아니 총이 있나 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2001년 9.11 사태 때
알카에다 요원 19명이 비행기 4대를 납치를 했습니다. 4대. 4대를 납치했는데 권총 한 자루 없었어요. 카트칼밖에 없었어요. 연필 깔면 카트칼 가지고 4대를 납치를 해가지고 몇 명을 죽였습니까? 3,000명을 죽였잖아요. 3,000명. 19명입니다. 130명이 폭력 혁명 이념으로 무장을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간폭탄이 돼요. 인간폭탄. 그리고 요사이는 과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처에 폭발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주유소가 다 폭탄 아닙니까? 그 세계 최대의 유류 저장고가 평택에 있다고 그걸 열심히 어떻게 저으면 공격할까 하고 연구를 했었는데 거의 터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화국 하나 문 닫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30명이 인간 폭탄이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도 그 별것 아니라고 점잖을 빼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어요. 다행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향력이 앞으로 약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석기 사건, 최동욱 사건, 이것은 한국이 제자리를 잡는데 넘는 하나의 분수령과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잘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종북 좌익 세력뿐만 아니라 검찰, 더 나아가서 법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좀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종북 좌익 세력들, 이석기 세력은 아직도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최후의 보루가 있다. 판사들이 우리의 최후 보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그런 기대를 만족시키는 판결이 너무나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에 한국의 사법부는 죽었어요. 영원히 죽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라는 것은 행정기관입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어떤 사건이 억울하다 라고 판정을 하면은 그게 자동적으로 재심이 돼가지고 무죄로 떨어지곤 했습니다. 과거에 대법원이 판단한 판례가 있는데 그건 무시해버리고 일개 행정기관의 행정적 판단을 마치 대법원 확정 판결보다도 더 높게 보면서 과거의 재판을 뒤집는 이런 짓을 한 게 이용훈의 대법원이었죠. 그래서 그 정도입니까? 민보상위원회 이번에 또 하나씩 밝혀지는 보면 참 기가 찹니다. 민보상위원회에서 그동안에 약 1000명의 소위 민주투사들을 보상을 했는데 그 중에는 정말 민주화 운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 300명은 아니 390명은 약 390명은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가 됐습니다. 돈을 몇백억을 받아갔어요. 몇백억을 받아갔습니다. 이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거치면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모든 게 돈과 결부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돈이 혁명자금화되는 거죠. 국가 예산이 혁명자금화되고 있다. 국가 예산이 혁명자금화되도록 만드는 그 고리에 연결고리에 종북 숙주들이 있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고 통합진보당이다. 통합진보당 6명 국회의원 중에서 국가보안법 전과자는 3명이에요. 3명. 지금 민주당에는 국가보안법 전과자가 국회의원 120몇 명 중에서 21명입니다. 21명. 누가 깃털이고 누가 몸통입니까? 누가 깃털이고 누가 몸통? 최루탄 던진 사람
그 사람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혁명자금 마련하기 위한 좌익 혁명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강도 상해질을 했던 사람은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북한에 몇 억 달러 보내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도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람을 누가 오늘날 종북 숙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누가 이런 자들을 누가 이런 괴물을 국회의원으로 보냈느냐 국회의원으로 뽑았느냐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은 유권자들한테 돌아옵니다. 그 사람을 뽑은 최루턴을 던진 자를 뽑은 이석기를 뽑은 간접적으로 뽑았지만은 이런 사람 뽑은 유권자들이 질 책임이 무거운 거죠. 최종적인 책임은 글로 갑니다. 뭐 언론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투표는 당연히 했지 않느냐. 속는 것은 속이는 사람 책임보다도 속아주는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 이제는 결국은 언젠가는 우리가 국민 이 반성운동을 해야 돼요. 국민 각성운동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자들을 국회로 뽑아준 통합진보당한테 10%의 표를 준 사람들은 누구냐? 그 사람들이 역사에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은 통합진보당 해산 청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죠. 참여해가지고 속죄하는 방법, 통합진보당 해산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종북 숙주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속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올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사건이 중첩적으로 진행되지만은 큰 방향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이 정신을 차리게 됐다. 정권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겠다는 정권이다. 그런 대통령이다. 다행히 지지율이 높다. 또 저쪽에서 계속 자충수를 두면서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폭하고 있다. 보통 국민들이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했다. 여기까지 이제 대세가 형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걸 마무리 짓도록 우리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군, 검찰, 경찰, 집권 여당, 국회, 야당에까지 우리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네가 종북 할래, 대한민국 할래? 라고 선택을 하라. 종북 할래, 애국 할래? 선택을 하라. 죽을래, 살래? 네? 간단합니다. 죽을래는. 아니, 종북 따라가면 결국 죽는 거죠. 결국은 죽습니다. 생명이 끊어져서 죽는 방법도 있고, 명예가 끊어져서 사회적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걸로 가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북한 정권 편에 섰던 자들이 무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북한 정권 학살자 편에 선 자, 민족 반역자 편에 선 자, 거짓말 편에 선 자, 이런 자 편에 서고 편에 선 사람을 비호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았는데 세계가 문명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사할 수 없어요. 인류 문명이 이렇게 발전한 것은 여러 가지 기복이 있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한테 이겼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졌다면은 문명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 존재가 없어져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것은 인간은 도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물은 도덕성이 없죠. 그러면은 도덕성이 있는 쪽에서 조금 나은 쪽에서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종북 좌익 세력들이 부지런하고 강하고 끈질기고 후한무치한 점에서는 착한 사람들보다 나을지 모르지만은 결국 이 문명세계, 인간세계의 원리가 결국에는 선한 사람이 이긴다. 악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악을 드러낸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래는 애국심은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된다. 애국은 마음속으로 하면 그 증거가 안 남죠. 증거가 남아야 된다. 무슨 증거냐? 지갑과 손발로서 증거를 남기는 거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는 이럴 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침묵하는 다수가 선거 때는 필요해요. 그러나 선거와 선거 사이에 이럴 때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역사를 바꿉니다. 침묵하는 다수 필요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전략적 목표의 중간 단계로는 다음 총선까지 기다릴 것 없이 내년 6월에 지방자치단체 선거, 여기서 종북 세력을 확실하게 땅에 파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는 형식은 지방선거지만 지방선거에 종북 좌파 세력들이 많이 진출했습니다. 구의원부터 시장까지, 구청장부터. 여기서 그런 인간들을 골라내가지고 모조리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애국이냐 종북이냐 하는 것을 크게 가르는 선거로서 종북 좌익 세력을 중간 정리하는, 최종 정리는 다음 총선 대선이 남았습니다만, 그래서 내년 선거는 애국이냐 반역이냐 하는 걸로 크게 갈라가지고 이 지방에 침투한 종북 좌익 반대한민국 반헌법 세력을 정리하는 쪽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